네, 안녕하십니까. 어, 오랜만에 그 유튜브 영상 그 내용을 이렇게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신발, 푸도스틱을 착용했을 경우에 이제 신발에다가 넣고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푸도스틱을 넣고 사용했을 때 신발의 어떤 뭐 조건이라든가 상태,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요. 또 하나는 다리 길이 차이가 있었을 경우 이제 힐 리프트를 하게 되는데, 힐 리프트 또는 뭐 풀랭스 리프트, 다리 길이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어떤 그런 뭐 부가적인 처방 또는 부가적인 장치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와 관련된 어떤 내용과 신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푸도스틱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어, 반드시 또는 대부분 신발 속에 넣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특별한 또는 약간 까다로운 신발의 조건, 컨디션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푸도스틱을 넣고 이 신발 속에 집어넣고 환자분이 신발을 착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엑스트라 뎁스, 신발의 깊이가 약간 여분의 깊이가 있는 신발이 좋습니다. 말하자면 너무 얕은 신발에다가 푸도스틱을 넣게 되면 발이 이탈되는 그런 약간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엑스트라 뎁스, 여분의 깊이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발등에 보시는 바와 같이 끈이라든가, 예를 들면 소아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벨크로로, 찍찍이를 이야기하는 벨크로가 있는 신발이 좋습니다. 특히 소아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벨크로가 훨씬 좋고요. 왜냐하면 푸도스틱을 집어넣고 그 화나 어린이의 발이 들어간 상태에서 발등을 딱 쪼아서 발과 또 교정기가 딱 밀착할 수 있는 신발, 그리고 신발을 벗을 때 찍찍이를 풀고 이렇게 발을 쉽게 빼낼 수 있는 신발, 이런 신발이 좋습니다. 그래서 소아 어린이 같은 경우는 벨크로 또는 끈, 성인들은 반드시 끈이 있어서 발등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신발이 좋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기존에 신발이 있다라고 하면 기존 속에 이런 깔창, 뭐 의료용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들어가 있는 깔창이 쉽게 빠지는 신발이 좋습니다. 쉽게 제거가 되는 거. 이게 이거를 제거하고 푸도스틱, 족부 교정기를 넣게 되면 여분의 깊이와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신발이 좋습니다. 또 하나는 신발 바닥면이 특히 운동화 같은 경우 또는 여성분들이 주로 신는 신발들은 바닥면이 굉장히 좁습니다. 좁게 되면 족부 교정기가 신발 속에 들어가서 바닥이 너무 좁은 이유로 이게 처방해 놓은 교정 각도가 더 많아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더 줄어드는, 오히려 약간 그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족부 교정기가 신발 속에 들어갔을 때 바닥면에 정확하게 안착될 수 있는 신발, 이게 한쪽이 올라가거나 바깥쪽이 올라가거나 그런 신발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족부 교정기의 처방, 검사 뭐 이런 내용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작도 중요하고, 그에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신발이라는 점 꼭 좀 원장님들께서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힐 리프트입니다. 그래서 다리 길이 차이가 있었을 경우 대개는 이제 힐 리프트 또는 풀랭스 리프트를 하게 되는데, 간혹 가다가 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신발, 환자분이 신는 신발의 컨디션, 조건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못하고요, 전혀 생각하거나 고려하지 않은 채, 예를 들면 뭐 다리 길이 차이가 예를 들어서 2cm 정도 차이 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풀랭스 리프트를 깔아 달라고 처방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여기 2cm 두께로 풀랭스 리프트가 들어가게 되면 족부 교정기는 말할 것도 없고 발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발이 여기 2cm 두께로 신발 속에 들어가고 발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전혀 그런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족부 교정기의 부가적인 처방으로 힐 리프트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맥시멈 최대한 0.8 정도밖에 안 됩니다. 0.8mm.
그러니까 예를 들면 뒤꿈치가 한 0.8 정도 올라가게 되면 아주 특수한 신발이 아닌 경우에서는 대부분 0.8 족부 교정기, 그 다음에 발이 놓이게 되면 발이 거의 이탈합니다. 뒤꿈치가 헐떡헐떡 빠져버려요. 그래서 만일 0.8이 최대인데 그것도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엑스트라 뎁스, 여분의 깊이가 있는 신발에만 또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신발에 0.8조차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2cm 정도의 높이 차이를 보정해 줘야 된다고 하면 일반적인 신발로는 결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일 2cm 아니면 제가 볼 때는 한 1cm 정도만 넘어가도 해줘야 될 높이가 1cm 정도만 넘어가도 일반적인 신발에다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는 뭐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만일 2cm 또는 뭐 3cm 정도의 길이 보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푸드스틱 외에 특수한 신발을 별도로 맞추셔야 됩니다. 그런 제작이라든가 서비스는 저희 알프스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 뭐 환자분의 다리 길이 차이가 뭐 있어서 다리 길이 차이를 조정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제가 판단할 때는 1cm, 1cm, 10mm를 초과한다라고 하면 별도의 특수한 신발 착용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다리 길이 차이 조정하는 것들이 원활하게,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0.8mm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0.8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말씀드렸지만 0.8도 엑스트라 뎁스라는 여분의 깊이가 있는 신발에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신발에는 거기에도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특수한 신발을 별도로 제작을 해서 신거나 맞춰서 신거나 그거는 병원에서 또는 환자분 스스로 판단해서 별도로 제작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 부분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오늘 본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관련해서 조금 부가적인 설명드리면 다들 아시겠지만 힐 리프트 또는 플랭스 리프트는 해부학적 다리 길이 차이가 있을 때만 하는 게 원칙이고요. 정석입니다. 그리고 기능적인 다리 길이 차이가 있을 때는 결국 조정하는 범위는 2mm, 3mm, 5mm, 한 6mm 이 정도 선에서 기능적 해부학적 다리 길이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능적 해부학적 다리 길이 차이로 인해서 조정할 경우에는 신중하게 또 반드시 환자분을 팔로우 한다는 전제하에서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골반이 이렇게 틀어지지 않습니까? 틀어졌는데 틀어진 더 낮은 쪽에 L스파인, 더 낮은 쪽에 L스파인이 반대로 올라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골반은 이쪽이 낮은데 L스파인의 바디를 보니까 그쪽이 더 높아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세미나 때 여러 번 강조하고 말씀드렸지만 힐 리프트를 할 때는 굉장하게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급격하게 척추 측만이라든가 요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더 발생될 수 있다는 점도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낮은 쪽 골반의 L스파인 바디 자체가 그쪽이 똑같이 낮으면요 힐 리프트를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골반이 낮고 L5가 됐든 L4가 됐든 낮은 쪽의 골반 쪽으로 L스파인이 더 올라가 있다 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고요. 특히 여자아이고 12세, 13세 정도의 사춘기 여자아이 척추 측만증, 스콜리오시스인 경우에는 이렇게 힐 리프트를 할 때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걸 꼭 말씀드립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 부분이 요즘 최근에 제가 여러 병원의 원장님들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이슈인 것 같아서 좀 오늘 급하게 본 영상을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보다 좀 자세한 사항들을 이렇게 알고 싶으시면 회사로 문의하시거나 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 개인 휴대폰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